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안철수 사태. 어제 오전이었죠. 그러니까 뉴스쇼 생방송 끝내고 한 1시간쯤 되었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위원들에 대한 비대위의 의결이 나온 지 20여 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그야말로 깜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제 타임테이블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 오전 9시 40분쯤에 그 안철수 위원장 외에 그러니까 5명의 혁신위원 인선안을 의결을 했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발표 20여 분도 안 돼서 안 의원이 이제 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안 의원 사퇴는 이제 메스를 들고 이제 코마 상태 국민의힘 개혁하겠다고 한 지 닷새 만인데요. 그 안 의원 사퇴 배경에는 당 지도부와의 인선 갈등 그리고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꼽힙니다. 자, 안 의원의 어제 그 기자회견의 한 장면 보고 오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말 깜짝 기자회견이었어요. 혁신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당대표에는 뜻이 없다는 뉘앙스로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당대표 출마 선언을 어제 한다는 거는 예상 밖의 일이었는데,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간 겁니까? 그러니까 사태 배경을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 그 핵심 쟁점 인적 쇄신 요구와 혁신이 인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한 인터뷰 우선 이제 인적 쇄신 요구에 예. 대해서 살펴보면은 예. 그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출당 조치나 더 강한 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적 청산을 지도부에 요구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어제 저녁의 인터뷰에서도 예. 누군지를 묻는 질문에 그냥 당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다 추측을 하는 거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전 원내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출당 아니면은 제명 조치 등에 준하는 어떤 조치, 그러니까 여러 안을 열어놓고 하자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막혔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갈등이 있었던 건데요. 안 의원이 이제 직접 제안한 인물들이 명단에서 빠졌고 본인이 반대한 인사가 그 혁신위 명단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정권을 준 게 아니었다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비대위가 발표한 혁신위원은 누구였고,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다는 혁신위원 후보는 누구예요? 어제 발표 당시에는 재선의 최영두 의원 그리고 호준석 대변인, 이재석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 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포함됐거든요. 네. 근데 원래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어제 발표 당시에 한 명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기자들이 왜 한 명을 발표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제 어제 그 발표하는 그 대변인 설명은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한 명은 이제 추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자들도 조금 의아해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그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들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혁신위원이 된 줄 알았는데, 안 의원의 설명은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어제 이재영 위원장이 여기 출연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아니 어제 그래서 대기실에서도 혁신위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네. 그 뭐 안철수 위원장 혁신위원을 받아들인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혁신위원으로 됐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발표 전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재용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안철수 위원장이 이 이재영 당협위원장을 추천했었는데
마지막 발표에선 지금 빠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그러니까 이재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천목회 강사다 보니까 이제 소장파로 분류되잖아요. 예. 쓴소리를 할 것이다 이런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박은식 전 비대위원도 이제 혁신위원회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제 최종 안에선 이름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의원은 나 혁신위원장 못하겠소. 안 하겠소. 당대표 나가겠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을 두고도 내부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당대표 출마 위해서 이거 혁신이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박정우 의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안철수식 철수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자, 이제 좀 숨가쁘게 돌아갔고 좀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진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박순봉 기자의 취재 레이더에는 어떤 것들이 포착됐어요?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을 추천했고 어떤 사람들을 반대했느냐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공감대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송원석 지도부하고 안철수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고의 공감대가 있었던 인물은 최영두 의원, 네. 그다음에 송경택 서울시 의원, 그다음에 김효은 전 정책보좌관 요 세 명은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음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이재영, 박은식 두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비대위원장 쪽에서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호준석 대변인에 대해서는 네. 그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제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받아들여진 위원도 있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재성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왜 사퇴했느냐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요약해 보면 두 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는 인적 청산을 수용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선안에 대해서 뭐 일종의 패싱을 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안 의원 쪽에 물어보면은 핵심은 인적 청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수용이 안 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반대한 인물 뭐 몇 분 있긴 하지만 지금 일부는 수용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인선안에 대해서 더 문제를 삼았던 거는 이제 두 사람 이재영, 박은식 두 사람 수용 안 한 것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발표가 하기 전에 예. 알려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호준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제안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호준석 대변인한테 우리가 추천했는데 당신 될 거예요 이런 얘기도 못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표 날 때까지 그럼 호준석 대변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지도부 쪽에서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 얘기를 못 했대요. 그래서 어허. 자신들은 이제 호준석 대변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는데 발표 날 때 딱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황당했다.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인적 청산이 더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당내에서 분위기들을 봤을 때 일단 안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래 계획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주류 쪽에서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면 전당대회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직행하지 않고 혁신위원장 살짝 하는 척했다가 방향 튼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혁신위원장을 아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만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 친윤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말하는 쌍권을 인적 청산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거기도 그 인적 청산이라는 의미도 탈당까지 얘기하고 있는 정도로 좀 강한 인적 청산이거든요. 네, 예. 물론 그 수위를 딱 정하진 않았더라고요. 예. 국민 공감대에 맞는 수준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물론 뭐 제명이 될 수도 있고 뭐 탈당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주류 입장에서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쌍권 쪽에 지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치라고 이제 다시 요구를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이게 국민적 요구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다른 문제겠지만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만 봤을 땐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일부러 수용할 수 없는 걸 던지고 나서 그냥 빠져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반응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약간 기업 M&A 하듯이 접근을 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였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기업들이 좀 위기 상황에 처하면 좀 예. 휘청휘청 거릴 때 예. 이제 일부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구세주인 것처럼 개혁을 하면서 전체 기업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매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온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 때도 뭐 국민의당, 그다음에 뭐 바른미래당 뭐 이런 정당, 그다음에 이후에 국민의힘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자기 지분은 좀 적은데 어려운 시점에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의제를 던지면서 전체를 장악하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받으면서 이런 전권 부분을 확실히 안 한 건
실수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전당대회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쥐려면은 친윤의 지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대선 경선에 열심히 뛰면서 열심히 김문수 후보 도우면서 점수를 많이 땄단 말입니다. 친윤 주류로부터. 근데 일부러 이렇게 갈등을 만든 다음에 전당대회를 갈 이유는 없어 보여서 제 저도 느낌은.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그랬을 가능성은 예. 없었을 것 같은데 다만 전당대회는 충분히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하더라도 전당대회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전당대회 자체는 염두에 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뭐 안착하는 과정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옵션이 다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 내부에서는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친윤 쪽 더 이상 뭐 바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네. 내부에서는 진짜 더 내려갈 것이 있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일단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네. 이 개혁인 양 포장하면서 내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도 비판을 하고 사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같이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내분 양상이 더 두터워졌고요. 또 박정훈 의원, 그 친한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같이 공격을 했거든요. 친윤계도 공격을 하고요. 음. 이러면서 완전히 사분오열되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상황 일단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오늘 조경태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한칼 토론도 있는 날이어서 거기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네, 윤석열 구속영장 유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내용이 세세한 부분까지 어제 다 공개가 됐는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네, 이게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 들리고 뭐 한 몇 시간 안에 각 언론사에서 단독이라면서 영장의 상세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어요. 네. 뭐 66쪽에 달하고 이제 구체적인 혐의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특검보가 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유출자로 지목을 하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구속영장 흘린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박지영 특검보가 설명하기를 법원 접수 후 변호인 측이 등사한 영장이 외부에 흘러갔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파견 경찰관 수사관을 통해서 구체적 유출 경위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조은석 특검팀은 이제 구속영장에 관련자 진술들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잖아요. 네. 비공개 수사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수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진술자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진술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수사 방해로도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장 유출이 이제 특검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으로 보는 거는 지금 유출된 영장이 법원에서 열람해서 복사한 이제 형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검팀은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 전 과정에서 PC 파일이 아닌 문서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 네. 이제 영장이 유출됐다고 해서 뭐 여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뭐 엄청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특검 수사가 정치적 선동이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윤 네. 전 대통령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일종의 기싸움, 기선잡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어제 나왔는데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데요. 신문 종료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는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자, 박순모 기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검찰이나 이제 수사기관 취재를 할 때는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 쪽에서 흘려주는 내용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음악을 이제 딱 무슨 뭐 차장검사 방에 가면 음악을 틀어놓고 시끄럽게 틀어놓은 다음에 네. 책상 위에 이제 종이 한 장 놔두고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기자랑 얘기하다 보면 그 종이가 보이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수사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아 이게 쓸만하다 그러면 기자들이 가서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은 검찰이 이제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흘리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요새는 거의 없어졌어요. 수사기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네. 흘리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졌고 거의 요즘에 검찰 단독 기사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은 이 변호인 측에서 이 뭐 공소장 같은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 조서 같은 것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공유해줘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 특검 쪽에서 이렇게 일단 이걸 딱 경고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여론전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여론전 대비요.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데 어허. 반대로 변호인 쪽에서
반격을 하는 그 수단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거든요. 신문 조서나 아니면 공소장 중에 일부 내용 같은 것들을 확보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발췌해서 기자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여론전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사전에 막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게 수사에 좀 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변호인들이 계속 흘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 진술한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금 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게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미리 기사로 나와서 공개가 되면 네. 우리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한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개를 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의아한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 종합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영장 청구한 내용들을 공개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크게 보면 본 거고요. 그럼 왜 그랬느냐? 네. 너무 과도하다라는 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아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정도 내용이 이게 지금 구속 사유가 됩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뭐 관계를 위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랬을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요. 근데 매체가 어제 3개 이상 공개가 됐거든요. 주요 네. 매체. 그 네. 얘기는 일단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유리하다라고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브리핑만 할까요?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조태인 기자. 네,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한 말 때문에 이제 부산이 좀 시끄러운데요.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이게 하루 종일 화제가 된 말이었어요. 박수영 의원이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그 소비 쿠폰 네.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이거 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건데,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이 말하는 거는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일회성 지역 화폐가 아니라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려는 소비 쿠폰에 대해서 이건 재정 적자 낭비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지금 해수부 이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도 중요하지만 산업은행으로 일종의 좀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요 시끄러웠던 부산의 상황까지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